어,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충북대학교 병원 알레르기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강민규라고 합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우선은 이제 발표할 주제는 병원 기반 레지스트리 구축 및 연구 활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인데요. 아마 이제 저보다 더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사실상 이제 레지스트리 기반 연구를 하는 거 굉장히 어렵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게 다기관까지 된다? 그러면 이제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사실상 여러 가지가 꼬여 있고 그나마 이제 그 펀드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것까지 없으면 사실 진행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것들 아마 이제 저보다 더 경험이 많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레지스트리 기반으로 다기관 연구라는 게 어려운 이유가 이제 어딘가에서 자료를 추출할 때 우리는 이제 지금은 EMR이라고 하는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이 EMR에 군데군데 들어가 있고 이거를 한꺼번에 내가 편하게 쇽쇽쇽쇽 빼서 엑셀에 탁탁 들어가게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시스템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모여서 이런 연구를 하자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뽑고 붙이고 차트 리뷰를 하는 과정들은 사실상 이제 굉장히 험난하다는 것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냥 누군가 하나가 코드를 짜서 쫙 돌리면 한꺼번에 돌아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은 사실상 이제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연구 책임자들끼리 모여서 이리저리 얘기를 하고 이런 연구를 하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들은 이제 연구 책임자가 아니라 연구 실무자인 경우들이 많고요. 책임자와 실무자가 같으면 그나마 이제 어떤 오해의 여지라거나 바이아스가 적겠지만 실질적으로 연구 책임자와 실무자가 다른 경우가 많고 나는 이해했다라고 생각하고 전달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그거를 이해하고 뭔가 수행해야 되는 대상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이제 어긋나서 이제 잘 안 되는 이런 경우들을 이제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어떤 레지스트리가 잘 돌아간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펀딩이 들어가서 이제 사람을 고용하고 그게 지속적으로 이제 클린징이 되거나 이런 연구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총괄 책임자라던가 아니면 전체 이제 그 기관마다 PI를 맡고 있는 그 책임 연구자 교수님의 아마도 엄청난 노력들이 있어야지만 레지스트리 기반 연구들이 잘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김나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좀 편하게 다기관 연구를 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요 이제 CDM이라고 하는 게 커먼, 공통, D는 데이터, M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공통 데이터 모델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다기관 연구를 했던 사례에 대해서 그 소개를 그 순서대로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라는 데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고요. 의약품 안정성 정보를 분석하고자 한다. ARB를 쓰고 간 손상이 난 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 보고 싶다.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은 심평원 연구와 크게 다르진 않지만 심평원 연구에서는 이제 간 손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특정 프로시저를 했거나 진단명이 들어간 걸로 밖에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병원 데이터 안에는 간 손상에 대한 AST나 ALT라던가 이런 수치들 또는 검사했던 결과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병원 기반으로 공통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이런 이제 어떤 자극과 그러니까 피코에서 나온 어떤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는 연구를 이쪽에서 해달라고 저한테 협조가 오면요. 협조가 오는 주체는 약물역학 빅데이터 팀이고요. 나 이런 걸 알아보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고 어디다 올려놨으니 언제까지 해주세요라고 저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관련 주제를 확인을 해보고요. 그래? 알았어. 나 참여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약물 역학에 대해서 이제 지식이 있고 커리를 짤 줄 아는 팀에서 이제 작업해 놓은 결과물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 하나를 클릭을 해서 제가 다운로드를 받고 제 컴퓨터에서 열어보면 연구 계획서에 연구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코드들을 이제 담아 놓은 것들이 제 컴퓨터에 이제 다운로드가 되고요. 이게 어떤 거라는 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한 자료가를 제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무슨 연구를 하는지 대략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아까 이제 폴더에서 연구계획서 폴더에 들어가서 연구계획서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ARB와 간 손상 발생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스터디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적어서 이제 그 몇 장짜리 페이퍼를 올린 거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IRB가 필요한 경우엔 이 자료를 기반으로 이제 그 어떤 익명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심속심의 프로세스를 올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 사실은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코드를 돌리는 입장에서는 어떤 연구를 수행하는지는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러고 이제 아까 그 폴더에서 실제로 이제 그 코드라거나 R 코드라거나 아니면 엑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궁금하니까 열어보면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은 내가 아까 이제 ARB라고 하는 약을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로커를 예를 들었기 때문에 너네 병원에서 무슨 ARB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시판되어 있는 모든 ARB와 관련된 것들을 다 이 엑셀 파일에 넣어 놓게 라는 의미가 되고요. 리버 디지즈가 니네 병원에서 뭘 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리버 디지즈라고 하는 것들을 지칭할 때 쓰는 굉장히 넓은 범위의 그 뭐 이렇게 KCD 코드라던가 ICD-10 코드 또는 스노메드 시티 코드가 이제 코드집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냥 이런 것들이 리버 디지즈니까 이런 거 뽑으면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엑셀에 이제 저장을 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겠구나라는 걸 알면 이제 실제로 분석을 어떻게 하겠지 이런 이제 코드를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까 말했던 ARB와 그 이제 리버 인주어리에 대한 아웃컴을 보기 위해 한 1200줄 정도 되는 이제 R 코드를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과 끝의 화면인데요. 사실은 이것도 내가 이제 분석 코드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는 돌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우리가 짰던 코드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어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친절하게 부연 설명을 해줬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과 SQL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하는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으면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 이렇게 주석까지 남겨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ALT라는 값을 뭐 어디서부터 뽑아서 어떻게 조건을 걸어서 처리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것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주제를 받고 제가 구체적으로 했던 거는 초기에 나와 있던 요 세팅 값만 바꾸는 거였습니다. 이제 저쪽에서는 모든 병원에서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코드를 짜줬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 실제로 그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요거는 지워야 되는데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일정 부분만 그냥 바꿔주면 됩니다. 우리 병원 세팅으로 바꿔주기만 하고 그냥 돌리기만 하면은 아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원했던 코드에 대한 수행 결과가 나오고 저는 그 결과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제가 실제로 보냈던 데이터를 보면 이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요 4KB 밖에 안 되는 파일을 보냈고요. 실제로 내가 보낸 파일들을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북대병원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해당하는 약이 뭐가 있는데 어떤 질환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저는 이거를 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다 보내줬다는 건데요. 아까 이주희 교수님이 얘기해줬던 개인정보가 있고 뭐 익명정보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이거는 그냥 이제 그 기관에서 분석 결과에 대한 서머리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도 이제 추측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냥 결과값만 보내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가지 않고 결과값만 돌려서 너한테 보내주면 이후에 병원에서는 이제 이거를 다 취합을 해서 이제 메타 아날라이시스
이제 메타애널라이시스를 하게 되는 건데 그 메타애널라이시스에서도 이제 그냥 디자인이 서로 다른 걸 이렇게 뭉뚱그리는 게 아니라 개별 병원의 개별 환자의 데이터로부터 했던 것들을 어그러게이션 시켰기 때문에 IP,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페이션트 기반으로 접근하는 조금 더 이제 그 신뢰도가 높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분석을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렸었습니다. 이제 오류 코드가 하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수행하는데 2시간 정도 걸려서 저는 이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리턴을 해줬던 거고요. 이제 이런 연구가 가능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병원이 다기관 연구를 할 때 EMR의 구조가 다른 게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익숙한 환경이 다른 게 제일 문제인데요. 누군가가 커먼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 기반 연구를 하기 위해서 커먼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고 각 병원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 병원 데이터를 이 모델에 맞춰서 컨버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만 있으면 아까 코드로 절대 안 돌아가는데 우리 병원 데이터를 이런 모델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각 병원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여러 병원에 뿜어줄 때 똑같은 코드를 보내줬고요. 구조를 인위적으로 맞춘 게 있고 똑같은 분석 코드를 보내줬고 약값만 바꾼 다음에 분석을 수행하면 충북대병원의 결과,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의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각 병원에서 보내주면 이제 메타아날라이시스에서 이제 신뢰도 높은 분석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수행을 실제로 이제 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분산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 안에서 돌리고 결과값이 나가진, 그러니까 데이터가 나가진 않고 결과값만 내보내주면 그 결과값을 취합하는 형태를 이제 분산 분석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병원들마다 공통 데이터 모델로 데이터를 한번 컨버팅 해봤다. 이런 것들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들이고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러면 그 다음부터 진짜 관심사는 우리 병원이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환경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포함되어 있다고 했던 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한 30개 정도 되는 병원을 참여를 시켰고요. 웬만큼 큰 병원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돈을 받건 연구 목적이건 우리 병원에 있는 데이터 중에 특정 기관과 특정 데이터들을 저 커먼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걸로 다 컨버팅을 해놨다는 얘기고요. 이제 요 분산형 바이오에스 빅데이터 사업단은 훨씬 더 큰 사업단입니다. 산자부 펀딩을 받았고 상급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 47개가 포함이 돼 있어서 5,700만 명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큰 병원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제 그 내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그 참석하신 그 선생님들, 교수님들의 면모를 보면 아빠도 이제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시고 각 병원에서 이제 충분히 자리를 잡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조를 커먼 데이터 모델로 컨버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요. 누군가가 이미 이제 해놓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바이패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가 하거나 아니면 우리 팀 또는 우리 팀 중에 특정인이 해야 될 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이런 연구를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연구를 역학적으로 디자인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 그러면은 모든 병원에서 빠짐없이 되려면 우리나라에 발살탄이라고 하는 약이 100개가 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조사해?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살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ARB에 해당하는 거를 고를 때 요런 이제 그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서 ARB에 해당하는 것들을 치고 누군가가 ARB에 해당하는 약제를 이제 성분명만 골라놓고 이거에 해당하는 하위 그러니까 이 ARB에 실제로 구체적으로 해당하는 자료들을 다 다운로드 받아 이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엑셀 파일에 해당하는 내용이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 약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질환에 대해서도 하고 시술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약간 이제 그 전 단계에서 연구 디자인을 설계하고 계획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사실상은 어느 팀에선가는 코드를 짜야 됩니다. 이제 어느 팀에선가는 이제 R 기본으로 돼 있고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는 SQL이라고 하는 것들로 코드를 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심평원 연구 자체는 이제 사스 기반으로 돌아가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사스 코드를 짜는 팀이 갖고 있는 그 각각의 연구 디자인에 맞춰진 그 블록블록의 사스 코드를 이제 R 기반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짜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평원 분석을 잘하는 연구원을 보유한 분석팀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네트워크에 이런 팀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팀에서는 코드를 짜는 것들을 그냥 몰아줄 수도 있을 거고요.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고 잘하고 빨리빨리 하고 이제 이런 팀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용역을 주신다고 해도 크게 무리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업체들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다른 파트에 통계나 역학을 하는 교수님들과 이제 공동 연구를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은 이제 우선은 코드를 짜면은 이제 그쪽 팀에서 그냥 전문적으로 짜면 되고 나도 하겠다고 참여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니?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미 데이터가 갖춰져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연구원이 R을 할 수 있으면 그냥 그 연구원을 투입시켜서 하면서 에러 메시지 나왔을 때 그 책임기관이나 코드 짰던 팀과 카톡 주고받으면서 물어보라고 해도 되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병원에 신규로 부임하는 이제 교수들 중에서도 예전에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거나 최근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코드를 다룰 수 있는 연구원들이 그 연구 교수, 진료 교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료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왔는데 논문 뭐 쓸진 잘 모르겠어. 이런 거 할 줄 아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자고 했더니 우리 병원에 있는 그런 팀에서 나랑 안 놀려고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이런 것들을 전혀 하실 줄 알지는 모르는데 이런 교수한테 기회를 주고 연구비의 일정 부분을 주면서 이 사람이 다 코드 돌리고 필요하면 코드도 짜고 딴 기관에 배포해서 해달라고 하고 이제 이러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셔도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짜고 받은 코드를 내가 돌릴 수도 있지만 남이 돌려주기만 하면 결과는 다 끝나는 거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구축되어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필요한 부분의 일정 부분은 모두가 나눠 가져서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한쪽 팀에서 그냥 몰빵을 해주고 그쪽 팀에서 총대매서 진행을 해줘도 이제 될 수 있고요. 이제 코드를 짜는 것도 다른 팀에서 해줄 수 있다. 심지어는 이제 외주를 주거나 공동 연구를 할 수도 있다. 우리 기관에서 최소한 넘어온 코드를 돌려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그 새로운 교수들과 협업을 해나가면서 돌릴 수 있다. 뭐 얘가 제일 중요한데 이건 어차피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해왔던 거고 잘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최근에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고 그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내가 잘 모르긴 하지만 우리 기관에 있는 누구와 같이 일정 부분 그 사람한테도 도움을 주면서 이제 충분히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심 있고 이래서 그 R에 대한 부분과 SQL에 대한 부분을 정보의학 인증의 과정과 이제 다른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제가 공부를 했고요. 보면 아시다시피 그렇게 제 능력치가 높진 않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고요. 이제 제 스파이더 웹이 있고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신 교수님들의 스파이더 웹은 아마 그 교수님들이 직접 하시겠다라고 하면 요 데이터에 대한 추출에 대한 거, 프로그래밍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런 다기관, 분산 분석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안 되시기 때문에 물론 역학에 대한 지식이 훨씬 더 많고 임상 전문가, 그리고 이제 위치가 있으시기 때문에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그러면 병원에서 막 조직적으로 움직여 주신 부분이 훨씬 더 많긴 하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커버가 안 될 거고요. 근데 뭐 누군가가 이제 그 데이터 연구원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강점과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강점들이 합쳐지면 기본적으로 이런 연구를 수행하는 건 어렵진 않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혹시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낀다 또는 이제 공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교수님들과 이제 협업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나의 강점과 그쪽의 강점이 이제 극대화되는 형태로 이제 이런 연구를 수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와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요약을 하자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경유하지 않은 이제 레지스트리 연구를 수행하는 건 굉장히 지난하고 누군가의 굉장히 많은 노력이 수행이 된다. 이제 기존의 심평원 연구가 갖고 있었던 한계 중에 랩이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잘 접근이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극복할 수 있는 환경들이 되어 있고 우리 병원도 아마도 이런 것들에 참여해서 데이터가 다 바뀌어져 있으면 누가 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 사람과 컨택을 한다. 플러스 이제 나를 조금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연구원 또는 이제 같이 이제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뭐 이제 주니어 교수라거나 이렇게 팀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은 이제 그 CDM 기반 분산 연구를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말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